여러분은 8년간 완벽하게 살아온 여성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 믿으시겠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을 돌보고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마침내 부장 승진까지 이뤄낸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심지어 소중한 딸마저 빼앗기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여자가 너무 나서는 것 아니야? 라는 한마디가 어떻게 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정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양육권 분쟁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워킹맘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 실화를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할 말을 잃게 되실 거예요. 저는 박소영이고 올해 34살입니다. 8년간 다닌 회사에서 드디어 부장 승진이 확정됐어요. 그날 오후 인사팀장님이 제 자리로 와서 말씀하셨죠. 소영 씨, 축하해요.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하게 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8년간 새벽같이 출근하고 야근하며 쌓아온 노력이 드디어 인정받은 순간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 재훈에게 먼저 말했어요. 여보, 나 부장 됐어. 그런데 재훈의 반응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 축하해. 그런데 이제 더 바빠지겠네. 집안일은 어떻게 할 거야? 축하보다는 걱정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회사 일과 집안일을 완벽하게 병행해 왔는데 말이죠. 시어머니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하게 됐어요. 김정순 시어머니는 62세로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던 분이에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해지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너무 나서는 것 아니야? 집안은 뒷전이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8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하은이 유치원 준비시키고 저녁에는 아이 숙제 봐주고 주말에는 시댁 안부 챙기며 살아왔거든요. 어머님, 저 그동안 집안일 소홀히 한 적 없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시더라고요. 소홀히 안 했다고? 하은이 밥도 제대로 못 차려주면서 재훈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소영이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긴 해. 이제 더 바빠질 텐데 집안은 어떻게 할 거야?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을 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날 밤 하은이를 재우고 나서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왜 여자는 성공해도 축하받지 못하고 걱정만 받아야 할까요? 남자가 승진하면 대단하다, 자랑스럽다 하면서 말이에요. 승진 소식을 전한 지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에 오셨어요. 평소보다 일찍 오셔서 하은이와 저녁을 함께 드시더라고요. 하은아, 할머니가 너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 시어머니가 하은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어 학원 그만두고 서예 학원 다니자. 그리고 발레 대신 국악을 배우는 거야. 저는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어머님, 그건 저희가 결정할 문제 아닌가요? 뭐가 결정할 문제야? 애 교육은 어른이 하는 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다 서구식으로만 배우니까 우리 전통을 모르잖아. 하은이는 제대로 키워야 해. 하은이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나는 발레 하고 싶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셨어요. 애가 벌써부터 버릇이 없네. 어른 말씀에 토를 달고. 어머님,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걸 존중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이 모양이지. 엄마가 맨날 회사만 다니니까 집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는 거야.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도 하은이 교육에 소홀히 한 적이 없거든요. 매일 밤 책 읽어주고 주말마다 박물관이나 과학관에 데려가고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활동들을 찾아서 등록해줬는데요. 어머님, 저도 하은이 교육에는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신경 쓴다고? 돈으로만 해결하는 게 교육이야? 시어머니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애가 집에 와서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그동안 누가 아이 마음을 돌봐줬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야근할 때 하은이를 학원에 맡기거나 시어머니께 부탁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날 밤 하은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말하는 서예랑 국악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할머니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승진 축하 식사를 하자고 재훈이 제안했어요. 가족 모두 함께 좋은 음식점에 가서 축하하자고 했죠. 식당에서 재훈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우리 소영이 부장 승진 축하해. 그런데 식사 중에 나온 대화가 문제였어요. 재훈이 시어머니께 말했죠. 엄마, 이제 소영이가 더 바빠질 것 같아서 집안일 도움이라도 써야겠어요. 시어머니가 즉시 반응하셨습니다. 도우미, 그럴 돈 있으면 하은이 교육비에 쓰지. 그렇긴 하지만 소영이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서요. 재훈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저 혼자서 모든 걸 해왔는데 갑자기 힘들 거라니요. 여보, 나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 아니야, 힘들었을 거야. 이제 부장이 되면 더 바빠질 테니까. 재훈의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마치 제가 지금까지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다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습니다. 도우미 쓸 돈 있으면 재훈이가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나 보지.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제가 가장인데. 재훈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에게는 제 일이 부차적인 것이구나. 그럼 제가 회사 그만두라는 얘기세요? 제가 물어보자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그게 좋긴 하지. 아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재훈이 황급히 말했어요. 아니야, 엄마. 소영이가 열심히 해온 일인데 그만둘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더 문제였습니다. 다만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가정과 일의 균형을 생각해 봐야지.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8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족들 뒷바라지하고 회사에서는 야근하며 성과 내고 주말에는 시댁 안부 챙기고 살았는데 균형을 생각해 보라니요. 그날 밤 집에 와서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제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온 걸까요? 주말에 친정에 갔어요. 하은이를 데리고 부모님께 승진 소식을 전하러 간 거였죠. 아빠, 저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자랑스럽다. 8년간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머니도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소영아, 정말 대단해.
내가 맨날 야근하고 고생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는데 드디어 인정받았구나. 부모님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시댁에서는 걱정과 핀잔만 들었는데 친정에서는 제 노력을 인정해 주시니까 감격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뭐라고 하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들, 재훈이의 반응까지 모두요. 들으시던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 여자가 너무 나선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시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화를 내셨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요즘이 몇 년도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해? 그리고 재훈이도 참 실망스럽네. 아내가 승진했으면 축하부터 해줘야지. 집안일 걱정부터 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동감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엄마, 아빠,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서 눈물이 났습니다. 8년간 완벽하게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시댁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소영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런 집안이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엄마, 진짜야. 내가 왜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살아야 해? 그날 처음으로 이혼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이 결혼이 저에게 행복을 주고 있는 걸까요? 월요일 저녁 회사에서 돌아오니까 하은이가 이상했어요. 평소처럼 엄마 왔어요. 라고 달려오지 않고 방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은아, 엄마 왔어. 뭐 하고 있었어? 하은이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처럼 일하는 사람 되기 싫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 엄마가 뭘 잘못했어? 할머니가 그랬어요. 엄마는 집보다 회사가 더 중요한 사람이래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시어머니가 7살짜리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셨다니요. 할머니가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 오늘 유치원에서 돌아왔을 때요. 엄마는 왜 맨날 늦게 와요? 다른 친구들 엄마는 일찍 와서 같이 놀아주는데. 하은이의 말에 마음이 찢어졌어요. 정말 제가 좋은 엄마가 아닌 걸까요? 그날 밤 하은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왜 일을 하는지 알아? 몰라요. 엄마가 일을 하는 이유는 하은이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서야. 그리고 엄마도 꿈이 있거든. 7살 아이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을 거예요. 하은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그럼 다른 엄마들은 꿈이 없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은아, 엄마는 하은이를 정말 사랑해. 그리고 엄마가 일하는 것도 하은이를 위해서야. 그럼 왜 할머니는 엄마가 나쁜 엄마라고 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시다니요. 다음 날 시어머니께 전화드렸습니다. 어머님, 하은이에게 제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아이가 저를 나쁜 엄마라고 생각하게 만드시면 어떡해요? 사실을 말한 거지. 엄마가 맨날 늦게 오니까 애가 얼마나 외로워하는데. 시어머니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부장 업무가 시작되면서 정말 바빠졌어요. 관리해야 할 팀원들도 늘어나고
중요한 프로젝트들도 많아졌죠. 어쩔 수 없이 야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에서 2시간씩 늦게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애 엄마가 이 시간에 들어오는 게 말이 되나?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요. 급한 일? 맨날 급한 일이네. 하은이는 저녁 7시부터 엄마 기다렸어.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부장이 된 이상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아졌거든요. 재훈이도 불만을 표했어요. 소영아, 요즘 너무 늦게 오는 것 같은데. 엄마가 많이 스트레스 받으셔. 나도 어쩔 수 없어. 부장이 됐으니까 해야 할 일이 많아진 거야. 그래도 적당히 해야지. 가정이 우선 아니야? 또 그 말이었어요. 가정이 우선이라는 말. 회사에서는 성과를 내라고 압박하고, 집에서는 가정을 소홀히 한다고 비난하고, 저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따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날 하은이가 열이 났다고 시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소영아, 하은이가 갑자기 열이 나는데 어떡하지? 어머님, 일단 해열제 먹이시고 조금 지켜보세요. 제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요. 회의가 아이보다 중요해? 전화를 끊고 나서 집중이 안 됐어요. 하은이가 아픈데 제가 회사에 있다는 게 죄스러웠거든요. 결국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급히 집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하은이 열은 많이 내렸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이 차가웠어요. 이제야 오네. 애가 엄마 찾으면서 울었어. 그날 밤 하은이를 돌보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좋은 엄마인 걸까요? 하은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담임 선생님이 면담을 요청하신 거였죠. 하은이 어머님, 오늘 하은이가 친구들과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한번 상담을 받으러 오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필 그날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임원 회의가 있는 날이었어요. 부장으로 승진한 후 첫 번째 전체 임원 회의였거든요. 고민 끝에 시어머니께 부탁드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하은이 유치원 면담 좀 다녀와 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가면 되긴 하지만 엄마가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알겠어. 내가 다녀올게. 회의를 마치고 나서 시어머니께 연락드렸어요. 어머님,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별거 아니야. 아이들끼리 놀다가 다친 거래. 안심이 됐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그날 저녁 하은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뭐라고? 엄마가 일만 해서 나를 제대로 못 돌봐준다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시어머니가 담임 선생님께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요. 정말?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 네. 그리고 선생님이 엄마 힘드시겠다고 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제 유치원 선생님까지 저를 문제 있는 엄마로 생각하실 텐데요. 다음 날 담임 선생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선생님, 어제 면담 내용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 네. 하은이 할머니께서 오셨더라고요. 어머님이 워킹맘이시라 많이 힘드시겠다고 하시던데요. 역시나였어요.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였죠. 선생님, 제가 일을 하긴 하지만 하은이 교육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물론이죠. 요즘 워킹맘들 정말 대단하세요. 다만 아이가 가끔 외로워하는 것 같아서요. 그날 밤 하은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엄마는 나쁜 엄마래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와 정면으로 마주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어머님, 오늘 유치원에서 저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뭔 소리야? 사실 그대로 말한 거지. 사실? 어떤 사실을 말씀하신 건데요?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맨날 일만 하고 집에는 관심 없다는 사실 말이야. 그 순간 8년간 쌓였던 감정이 터졌어요. 어머님, 제가 8년간 뭘 했는지 정말 모르세요? 8년간 뭘 했다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족들 아침 차려드리고, 하은이 유치원 준비시키고, 저녁에는 아이 숙제 봐주고, 주말에는 시댁 안부 챙기고,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회사에서는 야근하고 성과 내고,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몰아세우세요? 시어머니도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그게 며느리가 할 일 아니야? 당연한 거지. 당연하다고요? 그럼 재훈이는 뭘 해요? 재훈이는 밖에서 돈 벌어오잖아. 저도 돈 벌어와요. 그것도 꽤 많이. 그때 재훈이가 들어왔어요. 뭔 일이야? 왜 이렇게 싸워? 저는 재훈이를 보며 말했어요. 여보, 당신도 저를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가정을 소홀히 한다고? 재훈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8년간 완벽하게 해왔는데 왜 승진하니까 갑자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어요. 완벽하게? 하은이가 얼마나 외로워하는데. 그럼 어떡해요? 일을 그만두라고요? 그게 좋지.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재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건 좀. 하지만 시어머니는 굽히지 않으셨어요. 여자는 집안을 돌보는 게 우선이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어요. 하은이와 함께 친정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친정에서 한 달을 지냈어요. 그동안 저는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놀라셨지만 제 얘기를 들으시고는 이해해 주셨어요. 소영아, 내가 결정하는 대로 해라. 우리가 뒷받침해 줄게. 아버지의 말씀이 큰 힘이 됐어요. 재훈이가 몇 번 찾아왔어요. 소영아, 집에 돌아와. 미안해.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뭐가 미안한데요? 엄마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앞으로는 내가 잘 말해볼게. 그게 다예요? 당신은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재훈이가 말문을 막혔어요. 결국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거였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분노하고 계셨어요. 재훈이를 통해 전해 들은 말씀이었죠. 손녀를 빼앗아 간다고 화내고 계셔. 빼앗아 간다니요. 하은이는 제 딸인데 말이에요. 하은이가 가장 힘들어했어요. 엄마, 아빠랑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아이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제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요? 친구들도 만류했어요. 소영아, 아이 때문에라도 참아. 이혼하면 하은이가 얼마나 힘들겠어. 요즘 워킹맘들 다 그런 고생하면서 살아. 너만 유독 힘든 게 아니야.
모두가 저에게 참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았어요. 이혼 사유가 명확하지 않네요. 폭력이나 불륜 같은 게 있었나요? 없어요. 다만 가치관 차이가 너무 커서요. 그런 경우에는 이혼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자녀가 있으면 더욱 그렇고요. 변호사의 말에 막막했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 하은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아이가 심리적으로 불안해 보여요. 가슴이 찔렸어요. 제 결정 때문에 하은이가 아픈 건 아닐까요? 그날 밤 하은이가 잠든 후 혼자 울었어요. 과연 제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그 집에서는 살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서 맞고소를 제기했어요. 양육권을 달라는 거였죠. 변호사가 설명해 줬어요. 상대방에서 주장하는 건 직장맘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의 야근 기록, 출장 기록들을 제출했어요. 그리고 전업주부인 시어머니가 육아를 담당하는 게 아이에게 더 좋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들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다니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상대방 변호사가 말했어요. 박소영 씨는 직장 일을 우선시하여 자녀 양육을 소홀히 했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것들이 충격적이었어요. 제 야근 기록, 회식 참석 기록, 출장 기록들, 모든 게 저에게 불리하게 해석됐어요. 시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는 아이보다 일을 우선시했습니다. 하은이가 아파도 회사 일 때문에 오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하은이가 아플 때마다 달려갔거든요. 재훈이도 증언했어요. 소영이는 좋은 사람이지만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남편마저 저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제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박소영 씨는 8년간 직장과 육아를 완벽하게 병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제가 하은이를 잘 돌봤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하은이가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는 거였죠. 판사님이 하은이에게 물어보셨어요. 하은아, 누구와 살고 싶어? 하은이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랑 살고 싶어요. 그 순간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상대방 변호사가 질문했어요. 그럼 할머니는 보고 싶지 않아? 할머니도 보고 싶어요. 아빠도요. 엄마는 맨날 일해서 늦게 오잖아. 할머니는 맨날 집에 있는데? 하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늦게 와도 괜찮아요. 아이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판결은 달랐어요.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중요합니다. 시댁의 경제력, 시어머니의 전업주부 신분, 안정적인 주거 환경, 모든 것이 그들에게 유리했어요. 따라서 양육권은 부친에게, 친권은 공동 친권으로 판결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은이를 잃게 된 거였죠. 하은이가 저를 보며 울었어요. 엄마, 나는 엄마랑 살고 싶은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법이 그렇게 정한 거니까요.
지금 저는 한 달에 2번 하은이를 만날 수 있어요. 그나마도 시댁의 눈치를 봐가며 만나야 하죠. 여자가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게 잘못이었을까요?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던 것도 소용없었나요? 이게 제가 8년간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은 채로 모든 걸 잃었어요. 하은이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너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